글쎄요,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에 대박이 났다?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적법하게 부동산을 산 거면 뭐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산 부동산이 뭐 값이 올라가는 거 또 보면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먼저 좀 설명 좀 해보죠. 네, 제목처럼 청와대 전현직 거쳐간 인사들의 부동산 가격이 뭐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올랐길래?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전현직 정책실장들이에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이죠. 그러네요. 장하성 전 정책실장 10억 넘게 올랐습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김상조 현 정책실장은 한 4억 4천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전현직 정책실장들의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최근 3년간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이지 많은 국민들이 좀 씁쓸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특별히 저 맨 위에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은 과거에 라디오에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날 듯.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청와대 전현직 정책실장들의 최근 3년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만큼 올랐는지 뛰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장하성 실장 송파구죠? 송파구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10억 7천 3년간 올랐으면 1년에 3억 이상씩 오른 거네요. 김수현 전 실장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김상조 현 정책실장은 그나마 저분들에 비하면 덜 뛰었어요. 3년 동안 4억 5천 정도. 글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 저는 우리 정부의 어쨌든 정책 컨트롤 타워 중 하나인 정책실장들이 참 예측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예측력이 떨어진다. 장하성 실장 우리 기억하지만은 예전에 소득주도 성장의 온기가 언제 다가오냐라고 했더니 매번 뭐 내년 하반기면 좋아진다 이 말만 하다가 이제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좋아지진 않고 김수현 실장은 2011년에 저서를 낸 게 책 제목이 뭐냐면 부동산은 끝났다예요. 네,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안 끝났잖아요 지금. 계속 뛰어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학자로서의 진단들이 다 틀린 상황 속에서 정책 설계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고 저는 지금 뭐 이분들이 뭐 새로 집을 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집을 뭐 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뭐 투기했다고 비난할 요소는 적지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일반 관료가 아니라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정책실장으로서의 예측 능력이라는 게 너무 떨어졌다. 이거는 비판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분들 입장에서야 뭐 어떡하겠어요? 가지고 있는데 사실 부동산이 이제 오른 건데 어떻게 보세요, 김평론가? 예. 제가 사실은 장하성 실장께서 저 발언하실 때 다 모두가 강남 살 필요 없다. 하실 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강남을 떠나셔라. 왜냐면 본인이 거기에 살면서 이해관계자가 무슨 유체 이탈을 하는 능력도 너무 뛰어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옛날에 어떤 말씀 하셨어요? 그 최저임금이 오른 거를 보고서 나도 깜짝 놀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본인이 거기에 그 핵심이고 그걸 끌어가셔야 되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유체 이탈 능력이 저렇게 뛰어나시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모든 것들이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그때 만약에 강남에 집을 팔고 정책을 추진하셨다면 도덕적으로도 권위적으로도 더 우위에 서서 힘차게 그리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하실 수 있었는데 참 아쉽고요. 저 분이 앞으로 무슨 어떻게 이제 또 기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본인이 그 혜택을 본 부분은요 좀 내려놓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민지 기자 그러고 보니까요. 얼마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문 대통령께서 특히 부동산 문제 강조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말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 하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통계를 내보면 사실 1년에 1억씩 오르는 셈이에요. 무슨 아까도 얘기예요? 보셨지만 장하성 뭐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1년에 1억씩 오른 청와대 참모들과는 다르게 지금 국민들은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더 많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청와대 참모들만 저렇게 오른 게 말이 되냐? 좀 씁쓸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전현직 고위공직자들, 문재인 청와대에서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3년 동안 평균 3억이 올랐다. 그러면 1년에 1억씩 오른 셈인데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실패한 거죠. 예.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아파트 살면은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했는데 세금 폭탄이 나왔죠. 종부세 폭탄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60% 작년에 예. 비해서 주택뿐만 보면은 80%가 올라갔고 어허. 퇴직자들이 막 세금이 1,000만 원씩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강남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든가 종부세 강화 같은 규제 정책을 씀으로써 시장에서 공급을 지금 줄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세를 올린다거나 하면서 거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재개발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지금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대전을 하지 않고 이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재미 보는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 분들, 아하. 지방의 부동산들은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기도 없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부동산도 아마 이 강남에서 아마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청와대 참모진들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요, 어쨌든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게 좀 보이시는지요? 자, 얼토당토 않다.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있겠지만 줄거나 그대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소수를요,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청와대가 발끈했답니다. 그러자 경실련이 또 나섰습니다. 이번 이 통계를요, 경실련이 조사해갖고 발표한 거거든요. 경실련 즉각 청와대 저 설명에 반박에 나섰습니다. 하하,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부동산 정책 책임자는요, 공식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라고 맞섰습니다. 아니 뭐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투기했다고 뭐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말했던 정책에 대해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런 억지 항변 같은 걸 한다는 것이 전 청와대가 앞으로 다른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판단을 오히려 더 심증 굳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하. 저는 아까 박 의원도 언급하셨지만은 지금의 자금의 부동산 폭등이라는 것이 뭐 금리나 아니면 자금의 유통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라 바라보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뭐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바로 내놓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의 아집과 교조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건 고치는데도 몇 년 걸립니다. 이거. 아하, 고치는데 몇 년 그게 큰 걸린다? 문제, 수요와 공급을 틀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정하려고 해도 교정하려고 해도 몇 년이 걸리고 당장 최근에 이제 서울의 서대문구에 모 아파트 분양 신청 받으니까 100몇십 대 1이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저는 이런 광풍이라는 거는 진짜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 것이지, 맨날 사람 잡아가지고 또 이제 일반 대중에게 설득할 때 투기꾼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30분을 조금 넘었었네요. 뭐 말씀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